비극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때에 이제 할로윈을 앞두고 인파가 한꺼번에 이 좁은 지역으로 몰리게 되면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오늘 아침을 또 맞이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감사한 일을 누군가는 겪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사연을 보냈는데 저도 그 사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은 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날 사실 이태원에 헬로윈을 즐기러 나간 청년들 역시 그날 헬로윈이기 때문에 즐기러 나갔을 뿐이고 그 다음 날도 당연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가족들, 유족이 돼버렸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하는 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 버렸고요. 특히 이 사고 난 지점이요. 평론가님도 잘 아시는 거리죠. 그렇죠. 저희가 이태원 하면은 네. 이제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봤었던 거리, 이제 젊었을 때 또 한 번쯤은 지나가서 이제 뭐 술집에도 다 다니셨던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가깝게 있었던 그 거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의 상실감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이태원 헬로윈 참사에서 사실 여성 사망자가 남성 사망자보다 더 비중이 많았죠. 2배 가까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성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일단 지금 전체 사망자가 156명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남성 사망자가 101명이고 여성 사망자가 101명이고 남성 사망자가 55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통상적으로 여성의 체격이 남성의 체격보다 작은 경우가 흔하잖아요. 체격이 작고 근육량이 남성보다는 작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논문들에서도 지금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여성이 자기 체중의 60%의 무게만 짓눌려도 호흡 정지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태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는 평지예요. 그렇지만 골목길로 가보면 이 높고 낮은 비탈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 역시 비탈진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었어요. 경사진 곳에서 힘이 더 가중됐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전한 이태원 이 사고의 현장이 정말 아비규환이었다고 해요. 사실 그 동영상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동영상만 보면 이 상황에 맞닥뜨렸던 사람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동영상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면서 이제 압사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 즉시 인근의 이 술집들 급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었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한 이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남긴 걸 보면 가파른 클럽 골목에서 위에서 사람들이 미니까 도미노 마냥 쓰러지면서 소리치면서 쓰러졌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쓰러진 걸 모르는지 계속 밀어서 정말 죽는구나 싶었다. 사실 이 몇 줄의 글만 보더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 지역 자체가 그 골목 자체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위에 세계음식 거리라고 돼 있죠. 조성돼 있죠. 그쪽에서 또 내려오는 사람들과 맞닥뜨려지면서 이 좁은 골목에 통제가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굉장히 좁은 골목, 비탈진 골목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규모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 이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일단 그곳이 지금 가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로 따지면 55평 규모의 수천 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한 55평 정도의 아파트에 네. 수천 명, 그게 수백 명도 사실 아니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폭이 4m 내외고 네. 길이가 45m거든요. 이 4m 내외에 그 한 보도 채널에서 보여준 바에 의하면 성인 남녀가 한 대여섯 명 서 있으면 꽉 네, 들어차요. 그럴 그 것 폭이. 같아요. 네. 그런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여섯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사실 거기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란 말이에요. 골목이기 때문에 사실 수용 가능 인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공간인데 빠져나가는 공간인 거죠. 그렇죠.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헬로윈 데이 3년 만에 처음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다른 때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3만 명 그날 이제 이태원으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13만 명이면 네. 엄청나긴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 그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토요일 이전부터 10만 명 이상이 몰릴 거다라는 얘기를 이곳저곳 뉴스 채널마다 다 했어요. 여기저기서 보도가 됐는데 그만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길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 나왔지만 그곳에서 이 압사 사고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거고 이때 경찰 병력이 137명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에. 근데 그러면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17년에서 2019년 당시에 경찰 병력이 30명에서 90명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거의 뭐 1.5배 정도 많은 네. 수준으로 경찰 병력이 있었다는 건데 왜 막지를 네네. 못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압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경찰 병력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요즘에 마약 범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대비책으로 나와 있었던 거지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나왔던 인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이태원 골목 곳곳에 원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터질 게 터진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사실 골목 자체는 이태원 어느 골목이든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경사가 심하냐 급경사냐 완경사냐 정도의 차이지 어디나 지금 경사가 지어 있다는 걸 뭐 이태원 가끔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병력 그러니까 경찰 인력 배치를 제대로 안 해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와 관련한 지금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축제 주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축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용산구청도 정부도 처음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뭐 저는 아주 작게는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시 정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 국가가 할 일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입장 표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부 책임론으로 상당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먼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면 정부 책임론이 이렇게 또 다시 들끓지 않을 텐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고만 맞닥뜨리면 사고 주체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자를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내는 데만 급급하고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이전에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이런저런 보도 내용들 보면서 왔는데 보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 또 용산구청장 또 윤희근 경찰청장 다들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고 발생 며칠이 지나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참사로 숨진 이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배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군대 휴가를 나왔던 아들이 생일을 앞두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참사를 당한 부모님의 아픈 사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한 사람 중에는 결혼한 첫째 언니 대신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 역할을 했던 딸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돕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딸을 이런 참사로 잃었으니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입사 시험을 치르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정규직 필기 시험까지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당일날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으로 지냈던 친구들과 이 헬로윈 대회를 맞아서 이태원에 놀러 나갔다가 또 참변을 당한 또 자녀를 둔 부모님의 또 심경이 이 한 언론에 이 기사화됐던 것도 제가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한 이제 여자친구인데 한국인 남자친구죠. 한국인 남자친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 여자친구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가슴 졸이고 있는 여자친구의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사실 지금 사망한 156분의 사망자들 중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속속들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찰의 대응 미흡과는 또 별개로요. 왜 이렇게까지 사고가 났는가를 놓고 책임 소재가 또 좀 분분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누군가 밀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또 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당시에 현장음을 들으면 뒤로 밀어 이런 단어들이 막 뒤섞여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리거든요. 근데 일단 SNS 등에 지금 퍼진 내용을 보면 골목길 위쪽에서 밀어서 넘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밀기 시작하면서 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압사 사고가 났다 이런 취지의 지금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서 경찰이 인근에 있는 CCTV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영상 분석을 통해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무리가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들이 이제 SNS나 이런 인터넷상에 계속 등장하게 되면서 일명 그 토끼 머리띠를 한 네. 남성과 그 일행이 주범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관련 글이 토끼 머리띠를 한 20대 남성과 그 무리들이 밀기 시작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20대로 보이는 남성 대여섯 명이 밀어라고 외치면서 밀었고 사람들이 넘어졌다라고 한 건데 지금 관련해서 보면 원래 이렇게 큰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유언비어가 마구마구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전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SNS를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이게 다수의 의견인가 보다, 다수의 여론인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 매체들이 기사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절차 없이 기사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유언비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 물론 언론의 보도 이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속 정확이잖아요. 신속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한지는 언론도 이 상황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누리꾼들이 이 남성 지목을 했고 얼굴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얼굴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사고 전에 현장에 떠났다라고 하면서 요즘엔 또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이 남성이 지하철 승차 기록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의혹 제기가 애먼 사람 잡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참사가 크고 그 사건 현장이 아비규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누군가 밀었다면 실제로 처벌받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저는 그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러면서 승차 기록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 누가 고의로 밀었고 이런 큰 사고로까지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느냐가 중요하긴 할 텐데 네. 근데 일단 밀었다는 행위는요 폭행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밀었잖아요. 사람의 네네. 신체에 유형령을 가했다면은 폭행인데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치상, 네. 폭행으로 인해서 치사의 결과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네. 서로 밀고 밀쳐지는 과정,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정말 고의로 밀었다면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걸 밝혀내기는 게 쉽지는 않고 지금 CCTV를 통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워낙 정신없고 와비교한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게 어디까지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마녀사냥이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마녀사냥 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얼굴이 그냥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온라인상에 퍼졌는데 그러면 최초로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한 네티즌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상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자체로도 뭐 사람이 특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사진이 함부로 드러낸다면 초상권의 문제인데 네. 결국 이제 유명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 그럼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손해배상 청구 뭐 경우에 따라 신청하고 인정이 되겠지만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파급 효과가 너무 컸잖아요. 그쵸. 이게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성숙한 시민 의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워낙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 알 권리의 부분도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저도 이제 화면을 보니까 이 이태원 거리가 정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가게들도 이제 오랜만에 또 대목, 소위 말하는 그렇죠. 대목이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테라스 같은 거 증축해가지고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고 또 그런 정황이 발생했다면서요.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 이태원 골목이 더 좁아졌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사가 벌어진 현장 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이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골목이 훨씬 더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 현장 부근 통행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불법 시설물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거죠. 불법 시설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만약에 불법 시설물이 없었다면 전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골목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경찰이 지금 이걸 다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의 책임을 뭔가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건 이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면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또 목소리를 내서 꼭 이것이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것이냐 보도하는 것도 저는 사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변호사님, 이게 저희가 불법 증축물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불법 증축물인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이게 네.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차이치할 수 없는 공간에 사람들의 통행을 굉장히 방해하면서 위험적인 요소로 불법적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 등 뭐 건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원인 규명하는 그렇죠. 게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님, 이게 골목 위에서 밀어해서 이렇게 쏟아지면서 압사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밀어가 누구한테 시작됐는지도 알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법적 처벌, 누가 처벌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워낙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변호사님, 누가 밀어를 했는지 시작했는지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소리만 냈다는 걸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근데 고의적으로 네. 꼭 이렇게 밀어 선동을 하고 뭐 본인도 당연히 미쳐지는 상황이었겠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충분히 내가 지금 밀면 앞에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고의로 밀었다. 이렇다면 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폭행치상, 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게 본인도 떠밀어지는 상황이었다면 또 상황이 다르죠. 네. 본인도 정신없이 밀어지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상황은 여러 CCTV 등을 좀 통해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이태원 압사 현장을 찾았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여기서 또 이상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폴리스 라인 뚫고 도망쳤다, 이런 글이 온라인을 왜 이런 얘기가 통해서 나온 거죠? 네, 그 증거로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탄 차량의 밑부분에 폴리스 라인 테이프가 달린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고 도망갔다,
라고 지금 누가 글을 올린 거죠. 그런데 관련해서 이 유튜브에 또 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온 이 영상을 보면 초록색 민방위복 입은 이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살핀 뒤에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탄 차량 출발을 하니까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위로 들어 올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라면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 전고가 폴리스 라인보다 높이 이 차량 지붕에 걸렸고요. 폴리스 라인이 딸려갔습니다. 이게 전고라는 게 이제 차량 높이잖아요. 이걸 알지 그러니까 차량 운전을 하신 분이 아마 이걸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탄 차량이 계속해서 달렸고요. 결국 폴리스 라인을 달고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한 장만 놓고 자의적인 해석을 마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 반론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그게 팩트인 양 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지금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 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 상황에서 그 많은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폴리스 라인 뚫고 도망쳤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자꾸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는 저는 정치적인 논란은 재발이지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져나가는 일은 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희생자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애도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기간이 되어야 된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지금 폴리스 라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폴리스 라인을 그냥 훼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폴리스 라인이라는 게 평론가님 사실 네. 쳐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사고 현장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전히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네. 현장을 보존해야지 증거 같은 게 남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결국 증거 보존과 안전을 위한 건데 굳이 이런 상황엔 적용되지 않겠지만 네. 몰래 고의로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네. 뭔가를 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증거가 조작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폴리스 라인 질서 유지를 위해 쳐놓은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죠. 하지만 이번 상황과는 조금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한편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그 재난 지역 선포 얘기를 놓고도 또 잡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닌 거죠, 일단. 네, 그렇죠. 팩트를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이 정리를 하셨지만 서울시는 재난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용산구예요. 용산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그래서 기사화되는 와중에서 해석이 아마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출장길에 오세훈 시장이 나섰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기 귀국하게 됐거든요.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한 자리에 기자들이 이제 오 시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는데 이때 오 시장이 기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좀 더 의논해 봐야겠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서울 시민이 아닌 이들도 도와줄 방안이 있을 것.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를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가중된 것이고요. 서울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지만 서울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공식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네, 인명사고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이제 공식 사과 표명을 한 겁니다. 이번 사고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가족들 또 부상자 시민들 사실 시민들 가운데서도 출퇴근 때 우리가 흔히 콩나물 시루라고 하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갑작스럽게 이태원 지금 압사 사고가 일어난 지역과 오버랩이 되면서 두려움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에게 유족들을 돕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 배치하고 도와드리고 있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분들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접수가 됐던 11건의 신고를 공개하고 또 여론이 정말 들끓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대화 과정에서 이미 신고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그렇죠. 13번이나 등장했다고 해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 현장을 표현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밤 10시 15분
29일 밤 10시 15분께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10시 15분 이전에 신고가 온 것도 10시 1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눈앞에 뒀다라는 거죠. 눈앞에 둔 시점까지도 11번의 이제 신고 전화가 경찰에 온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고 전화가 왔던 게 오후 6시 34분이었어요. 이미 낮이 네. 이제 저녁 초저녁에부터 네. 왔었군요. 그리고 이렇게 11번이나 경찰에 시민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한 건 4번이었는데 저는 4번 출동했을 때 경찰이 과연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무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걸 직감했어야 하는데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이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용산경찰서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감찰에 지금 착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경찰이 경찰을 감찰한다? 이 역시 제대로 감찰이 될까도 의문입니다. 이 이태원 사고가 나고 이틀 뒤인 이제 10월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해서 정리한 내용 내부 문건이 또 공개가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게 경찰 특별 취급이라고 적혀 있는 이 정책 참고 자료를 작성을 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죠. 31일에 진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하고 접촉을 해서 온라인 여론 동향 그리고 언론의 보도 계획 등의 정보를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문건을 관계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냐면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으니 이 조짐이 있다라는 정세 분석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건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상금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정부 대응 관련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할 정신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11건의 지금 신고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건밖에 출동 안 했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고 발생하고 바로 이런 문건을 작성할 정신은 어디서 생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발언을 잘못했잖아요.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경질 목소리를 내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수습한 이후에 거치 결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도 정말 일제히 보도했고 저도 이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들이 안부를 묻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외신의 보도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들도 조의를 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에 이렇게 사람이 붐볐던 데에 대해서 다시 외신이 조명을 했거든요. 일단 뭐 헬로윈 관련해서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해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사탕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코스튬 분장을 하고 그날 아이들의 하루를 축제죠. 그렇죠. 아이들의 축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날 이태원이나 홍대 또는 강남역에서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청년들이 무장해제하고 노는 날, 클럽 문화를 즐기는 날 이렇게 변질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문화라는 게 파급이 되면서 여러 나라로 파급되면서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좀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걸 굳이 저는 변질이라는 얘기를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가지고 놀러 나간 친구들인데 굳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 또는 뭐 위로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이 때 놀러 나가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비난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벗어난 의식이거든요. 이 청년 세대들의 트라우마 상당할 것 같아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빽빽한 지하철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탈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빽빽한 시루에 갇혀 있을 때 정말 공포스럽고 힘들었던 그렇죠. 그 기억 나거든요. 이 청년 세대들 트라우마에 한동안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청년 세대만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트라우마라는 건 함께 연관돼 있는 가족, 동료, 뭐 연관돼 있는 모두와 모든 사람들의 거죠.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라고 확대해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책임 소재가 없는 축제였기 때문에 또 용산구청장은 이게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도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사고 방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압사 사고 대비한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규모 이상인 행사를 시행할 경우에 군중 밀도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밀도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이런 매뉴얼들이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이 랑카이펑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이태원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해 맞이하고 새해 맞이 행사를 했을 때 1993년이었는데 21명이 압사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 뒤에 안전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 헬로윈처럼 인파가 몰릴 때 경찰 주도로 안전 관리가 되거든요. 일방 통행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안전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일방 통행만 시켰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안전수칙 교육 강화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까지 이 군중 밀집 지역 안전수칙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저 또 이것도 걱정이 돼요. 내년 1학기부터 당장 교육을 시킨다면 뭔가 이 교육에 구멍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물론 안전 매뉴얼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멍 없는 매뉴얼 만드는데 지자체, 교육단체 모든 곳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과 더불어 사고 현상의 규명 그리고 이제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는 일까지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우리가 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